안녕하세요. 윤하경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 2형식에 이어서 3형식과 4형식 유닛 4, 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3형식부터는요. 목적어가 등장해요. 3, 4, 5형식은 전부 다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형식입니다. 자, 일단은 목적어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목적어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이제 을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말에 을르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건 맞습니다만 목적어의 정의 자체가 을르는 아니죠. 사실 을르도 우리말의 목적어는 아니에요. 목적격 조사인 거지. 그치? 그래서 목적어라는 게 뭐냐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내리시고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이 문장에서 얘가 목적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야 나중에 우리 수동태 해석이나 수동태냐 능동태냐를 골라야 하는 어법 문제를 만날 때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어는 우리가 O라고 표시를 해요. object의 O입니다. 자,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어가 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영어 문장은 주어가 문장의 주체가 된다라고 했죠. 자, 문장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 문장이 누구의 것인가 혹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거. 그게 주어다라고 했죠. 자, 주어는 그럼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할 겁니다. 어떤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동작이나 상태의 대상이나 내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능동의 문장인 거예요. 주어가 행위의 주체이고 그 행위 혹은 상태의 대상이나 내용이 되는 것이 있어야만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동사들. 이러한 동사들이 목적어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어보면 돼요. 물어봤는데 화가 나. 대답 못하겠어. 이러면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되물어야 돼요. 뭘? 이렇게 되물어야 된다. 이러면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볼래? 했어? 그러면 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했어. 뭘? 목적어 필요한 거야. do.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좋아해? 뭘? 누구를?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목적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물어봤을 때 뭐? 누구? 이렇게 되물어야 된다면 그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판단하는데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나의 방법입니다. 내 어린 윤하경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발견해낸 건데 강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거만한 게 없더라고요. 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명사, 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여러분 이 책의 차례를 보셨나요? 보면 주어, 목적어, 보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피는 그런 챕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 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목적어가 어떤 건지 개념을 잡으시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항상 을을이 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요렇게 목적어가 요런 거였어. 라고 요거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또한 이 목적어만으로 문장이 완벽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 우리가 1형식에서 봤던 것처럼 장소나 시간을 뜻하는 부사적 어구가 들어가야만 문장의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것들까지 다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3형식 동사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3형식 제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딱히 신경 써서 보시지 않는 그런 문형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들어가 봅시다. 자, a bad workman 그랬어요. 나쁜 이라는 사람 아니고요. 서투른 직공이라고 써 있죠. 서투른, bad은 나쁜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심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 일을 잘 못하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blames, 탓해. 뭘? 탓하는 대상, 탓하는 내용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치? 얘는 대상을 뒤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his toes, 그의 연장 탓한다.
그래서 왜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탓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요거예요. 우리말도 그런 말 있어요. 자, 33번 문장입니다. Don't put the cart. 수레를 놓지 마. 했어요. 주어 you가 생략된 명령문, 부정명령문 하지 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레를 놓지 마. 어디에? 말 앞에. 그래서 얘는 이런 부사어구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다시피 put in a place, lay, 뭔가를 놓다라고 할 때 어디에 놓는지 얘기해 줘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어디에 놓는지 얘기해 주어야 문장의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이 되니 얘네들은 뭘 놓는지 목적어도 가지고 오고 부사어구를 가져와서 어디에 놓을지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킵도 마찬가지 어디에 보관할지 요를 보관해 어디에 요거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뭐 언제까지 이런 것도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수레를 말 앞에 놓지 말래. 즉 앞뒤 일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야. 말이 수레를 끌어야 되는데 수레가 앞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문장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34번 문장입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이런 말이에요. An old saying. old saying 하면 옛날 말이죠. 그래서 옛말에 따르면 이런 말입니다. According to는 전치사에 해당해요.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전치사 나오고 명사하고 나오면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시작된다 라고 했죠. 얘가 주어입니다. Great hopes. 위대한 희망이요. 그러니까 큰 포부가 되는 거죠. 가 만들어 뭘?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큰 포부가 큰 사람을 만드니까 꿈을 크게 가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서울대 가겠어! 가는 겁니다.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있죠. 꿈을 크게 가져봤자 절망만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꿈을 크게 가지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꿈을 크게 가져야 노력에 대한 동기가 생겨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 얘들아 내 자신을 좀 알아야 돼. 내가 어떤 타입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MBTI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타입인가를 아는 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내가 왜 이런 말에 화를 내는가, 혹은 나는 이것들을 왜 잘 못하는가에 대한 어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성격도 좋기만 한 건 없고요. 나쁘기만 한 건 없어요. 나에게 나쁜 좀 습관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만한 나의 커다란 장점을 찾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중력이 굉장히 약한 고등학생이었답니다, 여러분. 15분 집중력. 한 4세, 5세 집중력 아닌가요? 이 15분 집중력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집중을 짧게 하는 대신에 조금 빡 이렇게 밀도 있게 집중을 하는 편이어서 과목을 돌려치기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쭉 펴놔요. 문과 과목, 이과 과목을 이렇게 번갈아서 펴놓고 15분씩 보는 거야. 그걸 돌려치니까 그래도 한 1시간 넘게 앉아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뭐냐, 그 잘하는 걸로 내가 좀 잘 못하는 거를 만회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타고난 성격은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동기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너무 큰 목표를 잡아서 그것에 압도당해서 못하는 건지 그거는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누구의 조언이 필요하다. 가장 너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시면 돼요. 누구죠? 엄마겠죠? 아빠나?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만듭니다. 만드는 대상이 뭐예요? 위대한 사람. 그래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35번입니다. The term K-pop. K-pop이라는 용어, term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용어는 설명하다, 묘사하다, 자세히 설명하다. 예요. Contemporary, 얘가 설명을 하는 거야. 뭘 설명해?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설명하는 대상,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contemporary 하면은 동시대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현대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현대의 대한민국, 한국의 대중가요를 말하는 거죠. K-pop, 인기 짱 많죠. 36번 one kind word, 한 가지 종류의 말은, 즉 한마디 말은 이거예요.
한마디 말이 주어야.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왔으니까 당연히 얘는 동사겠죠. change, 바꿀 수 있다. 누군가의 하루 전체를, 누군가의 전체 하루를 바꿀 수 있다. 즉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랑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바꾸는 대상이 뭐예요? 누군가의 하루, 그것도 전체예요. 되지? 37번입니다. depth, 깊이, 무엇에? 자, 명사 나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하고 떴어요. 그럼 앞에 있는 명사 수식했다라는 얘기고 여기까지가 주어다라는 얘기예요. 그지? 자, 그리고 이제 동사 판단하실 때 does not 이것도 조동사에 들어가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 만들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depend on까지 뭐뭐에 달려있다, 의지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정의 깊이는 does not depend on 달려있지 않다. 어디에? length of acquaintance. acquaintance 뭐예요? 친분, 지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친분의 길이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즉 오래 알고 지냈다고 우정의 깊이가 깊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알고 지낸 친구하고 중3 때부터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낸 친구하고 그 길이에 따라 우정의 깊이가 비례하진 않죠. 물론 비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고요. 38번. 자, look forward to. 너무나 기다리다.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학수고대하다 라는 뜻이지. 자, 주어 I예요. 주격인칭 대명사잖아. look forward to. 너무나 기다려. 뭐를? meeting you. 자, 기다리는 내용, 너 만나는 거. 그래서 이 전치사 투기 때문에 뒤에 ing 써서 목적어 자리에 넣어주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명사가 왔는데요. 여기는 너를 만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동명사가 와줬어요. 명사에 상응하는 어구, 명사상당 어구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너를 만날 것을 너무나 기다린대요. 근데 뒤에 in person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고 사람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직접. 이란 뜻이에요. 많이 나와요. 기억해 두세요. 자, 39번 please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사 원형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놔주세요. 이런 말이죠. The plant. 그 식물을 어디에 놓아주세요. 자, 그 식물을 놓아주세요까지 해도 놓아주세요. 놓는 대상이 the plant. 요게 동사, 요게 목적어 다 됐어요. 어디에요? Close to the window. 창문 근처에, 창문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세요? 자, 40번입니다. Keep your valuables. 너의 귀중품이에요. 귀중품을 보관해. 무엇에다가 보관해? In a safe place.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자, 여러분이 valuable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명사냐? 이거 명사인 거 어떻게 하냐? 제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나는 모르겠다. 자, 보세요. keep이라는 동사 뒤에 나왔고요. 그리고 소유격 뒤에 있어요. 자, 소유격이라는 것은 뒤에 항상 명사를 가져오게 돼 있어. 그지? 자, 인칭대명사의 격. 배운 지 너무 오래된 거. 자, 인칭대명사의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리고 소유대명사. 자, 소유대명사랑 제기대명사는 원래 이름이 대명사니까 제끼고 격의 세 가지만 봤을 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중에서 뒤에 명사를 가져와야만 하고 명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유일한 격은 소유격.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정사의 영역에 들어가요. 명사를 뒤에 반드시 끌고 오는 그런 한정사입니다. 언더랑 비슷하죠? 언더랑 같이 쓸 수는 없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봤는데 우리가 품사의 배열로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품사의 배열로 따지자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 맨 앞에 명사나 대명사 혹은 명사 역할을 하는 애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서술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다면 이거는 뭐 아니면 뭐죠? 보어 아니면 목적어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명사 보어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 주어의 신분이나 정체를 밝힌다 그랬지요. 직업을 밝히기도 하고, 그치? 자, 그런데 오늘 배운 이 목적어도 명사나 대명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서 품사 배열로만 따지면 주어, 동사, 보어일 수도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일 수도 있다야. 그러면 얘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얘가 보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얘가 주어고 얘가 같겠지. 왜? 명사가 보어로서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주어의 신분이나 정체를 밝힌다 그랬지. 그러면 주어와 같다가 성립하는 거죠. 되세요?
자, 그러면 목적어는 같을까 다를까? 지금 우리 한번 봐봐. 놔라 식물을. 여긴 주어 유가 생략됐죠? 네가 식물은 아니죠. 내가 너를 만난다는 사실은 아니죠. 그죠? depth가 length는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와 목적어는 일치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보시면 주어 동사 보어 문형에서 보어가 명사 보어일 때 그리고 주어는 보어와 같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문형에서 주어는 원칙적으로 목적어와 같지 않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칙적으로 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자, 주어가 목적어와 같으면 우리 뭘 써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나요?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다시 등장해서 얘네가 같을 때는 self나 selves로 끝나는 제기대명사를 쓴다. 요것도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죠. 그쵸? 그래서 요것까지 살짝쿵 나온 김에 알아두실게요. 자, 예문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He became a teacher. 그가 선생님이 됐어. 그는 선생님, 선생님은 그 같은 사람. 되죠? 자, 얘는 보세요. He saw a teacher. 그는 선생님을 만났어. 선생님 한 분을 본 거야. 그러면 그가 선생님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치? 그래서 얘가 선생님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본 게 자기는 아닌 거예요. 되죠? 요렇게 됐을 때. 그럼 거울 속에 나를 봤다 할 거면 어떻게 돼요? himself를 써야 되죠. in the mirror. 이렇게요. 자, 요게 삼형식이고요. 목적어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지는 문형이 있대요. 사형식, 수요동사라고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아이. 그 아이는 대체 뭔지 유닛 5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식. 도대체 얘는 뭐길래 목적어를 두 개를 다 가지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목적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면 그 동작의 대상 혹은 내용이 되는 것이 목적어다라고 했죠. 얘는 대상과 내용이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해줬는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줬어. 줬니? 뭘? 돈. 누구한테? 엄마한테. 둘 다 필요하죠. 그렇죠? 요게 바로 뭐다? 사형식이다. 그래서 목적어는 대상과 내용, 대상 혹은 내용인데 두 개를 다 써줘야 되면 다 써줄 수 있다. 몇 형식으로? 사형식으로. 그럼 명사 두 개가 나란히 여기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어떤 동사는 대상만 목적어로 취하기도 하고요. 어떤 동사는 내용만 목적어로 취하기도 하는데 이 둘 다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있으니 대부분 이러한 동사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뭐뭐 해주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자, 누구에게가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엇을이 내용에 해당하면서 얘는 이렇게 오오라고 써줬지만 요거를 조금 세분화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앞에 나오는 게 대상, 누구에게 해줬는지, 뒤에 나오는 게 내용, 뭘 해줬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IO, indirect object 해서 간접 목적어,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간목, 직목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쉽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첫 번째, 여기 얘한테 요거를 해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둘 다 필요한 동사의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해주다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 별명이 있죠? 얘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여기 있죠? 수여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여하다, 주다 동사. 그래서 상을 수여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런 애들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 삼형식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야. give, show, buy, wish 같은 게 있어. give, 주는 거야.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show는 보여주는 거야.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buy는 누구에게 뭘 사주고. wish는 누구에게 뭐 하기를 바라주는 건데. 근데 아니 대상과 내용을 둘 다 쓴다며. 길인데 왜 또 이걸 삼형식으로 바꾸냐고. 왜냐?
자, 영어는요. 시그널이 굉장히 발달한 언어고요.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는 제일 말하고 싶은 거, 제일 중요한 거를 문장 맨 앞에 쓴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냥 그 언어가 그렇게 쓰는 언어예요. 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영어는 앞대가리에서 할 얘기 다 해줍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시그널을 주냐면 Do you? 해서 물어보는 건지도 얘기해줘요. 자, 우리는 물어보는 건지 안 물어보는 건지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나 어제 밤에 밥을 먹었어. 는 먹었다는 거죠. 나 어제 밥 먹었어? 물어보는 거죠. 그죠?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데 얘네는 그냥 Did you? 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면 의문사까지 앞대가리 훅 주는 거야. What? Who?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먼저 써요. 자, 그런데 사형식으로 쓸 때는 내가 뭘 해줬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누구에게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거야. 누가? 쓰는 사람이. 그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무엇을 줬는지를 더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목적 하나짜리 문장을 만든 거지. 그러면 목적어 하나짜리 문장을 만들었는데 누구에게 줬는지를 써주긴 써줘야 돼. 그래서 문장 성분에 해를 입히지 않는, 문장 성분에 관여하지 않는 누구를 사용하기로 한다? 전치사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문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요거를 하나만 남긴 삼형식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주어 동사는 그대로 내려와요. 얘가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얘가 하나의 목적어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친구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없애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뒤로 보내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삼형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때 to, for, of 이렇게 전치사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도 있죠? 지금 이거 듣는 분. 중1의 미션이에요, 이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 중2 때부터 지필을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1 정도까지 좀 우리 학교 문제가 좀 쉬운 편이다 하는 1학년 고1까지 전치사 문제로 등장합니다. 전치사 문제. 자,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to를 쓰고요. 이런 동사들이 for를 쓰고요. 저 동사가 of를 써요. 그러면 내가 항상 그런 얘기해.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얘기하잖아. 그거는 괜히 그렇게 했을까?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 그치? 얘네들도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to는 단순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단순 전달의 의미. 혹은 그걸 갖다 주는 거. for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고로움이나 노력이 들어가. 그리고 of는 정보 전달이야.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래서 그걸로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기억을 하시는 게 오래 가고요. 여기에 나온 동사들 이외에 다른 동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얘는 단순한 전달의 의미, 얘는 수고로움이나 노력의 의미, 쟤는 정보 전달의 의미, 요거를 가지고 계시고 그거에 따라서 동사를 기억하시는 게 문제를 푸실 때 좋아요. 우리는 어법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조금 주의해야 될 것만 몇 개 얘기해드리면 여기 지금 teach가 있어요. 자, 여러분 teach,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teach인데 여러분 내가 teach하는 게 쉬워 보여요? 아니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단순 전달 같아요? 야, 이거 수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막 계속 수고롭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teach하고 write 같은 경우 근데 읽어주다 뭐 to 이런 경우 read 이런 경우 얘네들은 to를 안 쓰고 for를 써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야기해드리는 건데 사실 어려운 일이죠. 특히 write 여러분 뭐 써주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요즘 손편지 진짜 뭐 쓰기도 힘들고 선생님이 라이팅 숙제 내주면 되게 힘들고 읽어주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일단 teach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 티칭을 누가 했냐면 나이 많고 이제 세상 경험이 많은 노예가 귀족 자제를 가르치는 티칭의 시작이래요. 그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선생님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육철학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노예라 서 있고 우리는 귀족이라 앉아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노예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썰이 있고요. 이 또 내 생각에는 뭐냐면 이 teach나 writing나 read는 글을 알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글을 많이 알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가르치고 쓰고 읽는 것쯤이야? 약간 자기들의 우월함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for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것들이에요. 사주는 거 막 그래 막 메이크 만들어주고 막 이런 거 힘들죠. 요리해주는 거 너무 힘들죠. 찾아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문 보면서 여기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놓은 문장도 있거든요. 한번 아이고 너무 위로 갔지?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장입니다. Life, 삶이, 인생이 doesn't give, 주지 않아.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뭘? A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아.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요거를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서 삼형식으로 만들면 to를 써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42번이요. Time and experience, 시간과 경험은 will teach you, 너에게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시간과 경험, 주어고요. will teach 했으니까 조동사 플러스 동사, 동사 서술어. 누구에게? 너에게. priceless lessons 하면 priceless 여러분 되게 많이 틀리는 어휘 중에 하나인데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경험은 너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경험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앞질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못 속인다. 그런 게 있더라고. 자, 43번 nobody. 부정주어가 앞에 오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우리는 부정어는 항상 동사 서술어에 붙이기 때문에 얘한테 주면 돼요. 아무도 가져다 줄 수 없다. 돼요. 누구에게? 너에게. 뭘? peace. 평화를. 그지? But yourself. 이건 뭘까요? 이거는 제외하고의 의미예요. 너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너밖에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대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청소년기는 친구들한테 위로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을 때도 있어. 사실 되게 외로울 때도 있고, 그지? 나한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나뿐이었네. 그죠? 44번입니다. Imagination. 상상은 offers, 제공합니다. 줍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주는데 무슨 감정이야? 행복의 감정을 준대. 행복감을 준대.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끼는 상상은 뭐가 있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자기 전에 상상을 하면서 잤어요. 어떤 걸 상상하면서 잤냐? 대학교 캠퍼스를 거닐고 있는 내 모습. 이런 거. 진짜로. 근데 그게 실제로 딱 이루어졌을 때, 와, 희열이 너무 엄청났죠. 그죠? 자, 이거는 45번 문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김기훈 선생님의 위트가 약간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이거 노래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는 바란다. 네가 메리 크리스마스와 and 해피 뉴 이어 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요거 노래 가사입니다. 사형식이죠. 자, 46번 money. 돈은 can buy. 사줄 수 없어. 우리에게 뭐를? 좋은 건강. 건강을 사줄 수 없다고요. 그냥 건강이죠. 좋은 건강이라는 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을 사줄 수는 없다.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다음 문장은 The friendly librarian. 친절한 librarian. 누구예요? 사서.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책에 관해서 되게 잘 아시는 분들. 찾아주었어. 그 학생에게 뭐를? 책을. 뭐에 관한 책? 로마의 역사에 관한 책을 찾아주셨어. Thank you. 이렇게 되면은 요게 뒤로 빠지면 for the student 이렇게 붙는다고.
얘도 us가 뒤로 빠지면 for us 이렇게 붙으면 된다고. 자, 48번이요. Can I ask you a favor? 예요. 내가 요청해도 될까요?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에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런 표현이죠. 사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많이 써요? Can I ask a favor of you? 요렇게도 쓰죠. 자, 요거는 중등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 표현이에요. 기억해 두시도록 합니다. 이게 중학교에서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영원히 안 써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상당히 회화 표현은 써먹을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오죽하면 중학교 영어로 시작하는 영어 회화 막 이런 것도 나오겠어요. 되게 중요한 표현들 많이 나오고요. 요즘에는 그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listening, speak이나 conversation, 뭐 function 다 책마다 이름이 다른데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진짜 주옥 같은 표현들이 너무 많고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많아요.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주어진 어구를 순서대로 배열해 보자 했어요. 해볼 거예요, 이거. 아빠는 우리 가족에게 감자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때때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일단 아빠는 때때로는 준 거고요. 빈칸은 우리가 요거를 배열할 건데 자, 여러분 서술형 푸실 때 배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주어진 단어 변형 없이 그대로 순서만 맞추시는 거예요. 되시죠? 자, 우리가 배웠던 어법에 대한 지식들을 조금 동원해 봅시다. 이 서술형이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때때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주어잖아. 소유격 명사, 문장 맨 앞에 명사 떴어. 그럼 주어지.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그러면? 길이지 동사가 나와야 돼. 만들어주신대요. makes 쓰시면 되겠네요. 그지? 자, 그러면 뭘 만들어주시냐? 보니까 우리 가족에게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make는 전치사로 강전 목적어를 빼면 for를 쓰는 애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for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셔야 돼요. 없죠? 없죠? 그러면 사형식으로 쓰란 얘기구나가 되는 거야. Our family. 우리 가족에게니까 간접 목적어 먼저 써주시고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with potatoes various dishes 감자로 만든 다양한 요리 한국어 어순 맞추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various dishes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 요리가 어떤 요리야? 감자로 만든 요리야. 그래서 with potatoes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나마 어법에서 나오는 게 좀 덜한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할 수 있는 3, 4형식 문장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문장의 형식 마지막 형식입니다. 마지막 유닛은 아니고요. 마지막 형식 5형식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하시고 특히 모르는 단어가 나왔었다면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단어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영어에서 고득점은 단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늘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